내 아이가 수능 100일 남았을 때 엄마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바자입니다. 지금 저기 좀 보이죠? 절에 왔습니다. 왔다가 저는 기도를 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지금 오전 8시 20분인데요. 첫째 아이를 6시 30분쯤에 지하철역에 데려다 주고 집에 와서 또 둘째 아이 밥을 먹이고 또 고등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는 저는 곧바로 절에 왔습니다. 지금 왜 절에 왔냐면요. 우리 첫째 아들 때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보통 고3 어머님들이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또 원서 쓸 때가 다가왔을 때 대부분들이 하는 행동들 순서가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고요. 그리고 또 그런 여러 대학 설명회를 가고요. 설명회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돈을 내고 그런 데 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것도 하고 그리고 철학관을 꼭 갑니다. 철학관 가서 우리 아이가 요번에 이쪽으로 원서 쓰려고 그러는데 합격하겠느냐 뭐 진로 쪽이 맞겠느냐 이렇게 꼭 제 주변 친구도 그렇고 저 주변 지인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컨설팅도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런 설명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우리 아이를 계속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지켜보면서 우리 아이가 성향이라든지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걸 객관적으로 또 이렇게 제가 제 엄마 입장에서 또 주관적으로 보면서 진로를 정하고 원서를 쓰고 하는데요. 첫째 아들 때도 우리 집 바로 옆에 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좀 꾸준히 다니기도 했고 100일 앞두고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내가 철학관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얘는 이쪽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얘는 이쪽으로 안 맞아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그거를 이왕 들었기 때문에 엄마도 마음 편하지 않고요. 그거를 또 어느 중에 아이한테 말을 슬쩍 흘리게 됩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보통 고3 어머님들이 정말 불안하고 이제 걱정되고 첫째 아들 때는 처음이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둘째는 조금 그때보다는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아들 때도 맨날 100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면서 엄마가 맨날 이제 가방 들고 가서 기도하고 오고 또 이제 뭐 약간 절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오고 하면은 아이가 되게 마음 편안해 했거든요. 갔다 와서 오늘 부처님이 웃고 있더라. 너가 뭐 하려는 거 다 잘 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너에게는 운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아이가 엄청 마음 편안해 하고요. 자기도 염주 이제 끼고 다니면서 항상 이제, 자기가 엄마가 늘 기도해주고 또 부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 이런 생각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다니시고요.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성당 다니면서, 아이가 불안한 시점에 매일 가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러면은 아이가 한결 마음 편안해 하고 공부를 더 집중해서 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둘째 아이 때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얘는 또 기도빨이 너무 필요해서 늘 아침마다 이제 해 뜨면은 햇님한테 기도하고 그랬는데, 우리 집 옆에 있는 절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져가지고, 제가 운전을 해서 집 근처에 이렇게 절을 왔는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 운전을 잘 못하거든요. 이게 운전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마트, 우리 아이가 가는 학교, 뭐 딱 필요한 은행, 그 외에는 제가 운전을 10년 동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거, 또 안 가본 길을 가는 걸 엄청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길은 아는 곳인데, 또 이제 산으로 이렇게 들어오려면 외길입니다. 내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앞에 만약에 트럭이나 그런 차가 있으면 어떻게 피하지? 엄청 당황해 할 거야. 그런 게 너무 걱정돼서 혼자 시도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아침 일찍 여기로 와봤는데 생각 외로 제가 또 10년 동안 그래도 동네 가까운 데를
뭐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운전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일 때도 뭐 충분히 피하고 뭐 전혀 당황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서는 그러면 어떡하지? 무서울 것 같아서 제가 뭐 낯선 길, 또 이 지역을 벗어나서 또 마트를 가도 꼭 같은 길만 가고, 또 우리 아들 학교를 갈 때도 꼭 같은 길만 가고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지나고 보면은 저는 그게 되게 조금 내 자신이 싫은 때도 있습니다. 나는 남들은 한 달 정도 운전하면은 전국 어디를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다 다니는데 나는 왜 그걸 못할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지금 못하고 있고 막 이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거, 새로운 길을 하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는 성격인데 하면은 누구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운전은 저에게 또 하나의 또 벽이었습니다. 큰 벽. 지금도 아직까지 여기 하나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새로운 걸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를 다니면서 한 가지 깨달았는 점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였는데 어제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이제 운전해가 아침 새벽에 오는데 앞에 버스가 서고 뒤에는 또 트럭이 있고 피할 수도 없고 또 앞에 또 버스가 피해 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버스가 손짓으로 옆으로 붙여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로 옆으로 붙이니까 버스도 지나가고 트럭도 피해주고 이렇게 해결되었는데요. 내가 그때 깨달음을 어떤 걸 얻었냐면 막상 겪어보면은 다 쉽게 해결되는 부분을 생각만 했을 때는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불안해. 그러면 그게 수년간 못하고 지내는 거거든요. 어머님들이 엄마표 영어, 엄마표 공부를 시키면서 내가 이렇게 하다 우리 아이를 망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돼서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하지만요, 막상 해보십시오. 막상 다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전국 각지를 제가 운전해서 다 다닐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3의 꿈을 꾸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려면 전국을 많이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운전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또 혼자서 어디 다니는 것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걸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또 여기 절에 오면서 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서 우리 아이를 힘들게 하지 않고 내 아이를 지켜보면서 또 진로를 지금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크게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더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는데 얘가 봤을 때는 이 대학에 가서 이렇게 진로를 정하면 얘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게 틀린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입장에서 내 자식 일이다 보니까 수백 번, 수천 번 고민을 하면서 이 방향을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도 남들과 만나지 않고 내 혼자 우리 아이랑 의논하면서 이 길을 저는 이렇게 진로를 정해서 그쪽으로 원서를 쓸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이래도 후회하고 저래도 후회하지만 남들이 하는데 따라가서 그냥 후회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이 방향이 맞다 생각했을 때 진로를 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들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면요 다음에 지났을 때 후회하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기 오면서 하나의 제 의지에 의해서 또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남들 보면 어머님들 보시기 좀 바보 같죠 제가. 근데 저에게는 또 큰 그겁니다. 이게 큰 도전인데요. 이렇게 아침에 약간 산길을 운전해서 와서 내가 바라는 거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요 정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어머님도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다른 엄마들 이야기 들으면서 학원 우르르 이렇게 몰려다니시고 저렇게 우르르 몰려다녀서 또 안 되면은 또 돈 낭비, 시간 낭비, 또 아이들 고생시키지 마시고요. 어머님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첫째 아이를 키울 때 초등학교 때는 제가 그래도 엄마들 조금 만났거든요. 그때 만날 때 근데 내가 만났던 엄마들이 다들 공부 잘하는 애들 엄마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인 엄마가 있었습니다. 정보력도 좋고 실행력도 좋고 그래서 그 아이를 초등학교 때부터
뭐 잠실에 있는 과학 학원도 보내고, 애도 엄청 똑똑했어요. 똑똑하고, 그러면서 또 아이가 또 중학교 때는 또 이 지역에서 시험 쳐서 가야 되는 공부 잘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또 수소로 갔어요, 걔가. 그럴 때 저는, 나는 우리 아이가 쟤랑 공부를 비슷하게 잘하는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저 엄마처럼 저렇게 실행력이 없을까? 아니면 저 엄마는 또 학원만 저렇게 열심히 보내도 저렇게 잘하게 만들 수 있는데 나는 왜 매일매일 집중 듣기 시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미련하게 살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요, 뭐 그 아이 하는 방법이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겠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게 내 노후를 위해서도, 그리고 저는 또 부모님들도 챙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조금 마음이 쓰라리고 이게 정답일까 저게 정답일까 하지만 결론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게 최선이다 생각하고는 내가 하는 방향으로 그냥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요, 고등학교 때도 유명한 과학고등학교에 가고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엄마랑 뭐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 엄마 카톡 사진을 보면은 하버드대 이제 마크 사진이 있더라고요. 얘는 열심히 해서 하버드대 갔나 보다. 역시 엄마가 열심히 또 정보력 있게 하고 아이도 똑똑하니까 그래 갔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올 초죠. 우리 아이가 이제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 엄마 누구 알지? 그러더라고. 알지. 걔 하버드대 갔는 것 같아. 이러더니 걔 요번에 내 후배로 들어왔어. 같은 과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되게 놀랬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다른 대학에 갔다가 다시 뭐 시험 쳐서 우리 아들 학교 후배로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저기서도 제가 뭔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지름길이라고 해서 막 그 방향대로 탁탁 갔던 아이도 결국은 요 자리로 돌아오는구나. 우리 아이가 학원 안 보내고 엄마가 영어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엄마가 집에서 케어해서 대학을 보냈는구나. 그 아이가 정말 열심히 남들이 하는 방향으로 스를 밟으면서 갖는 방향이나 결국은 같은 데로 돌아오는구나. 여기서 깨달은 점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 정보력 있게 똑똑한 아이 그렇게 제시하면서 가는 게 또 정답이었고요. 아마 지금 뭐 이 대학을 되게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엄마를 만난 건 아니지만 그 아이를 이제 우리 아이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렇게 느꼈대요. 근데 저는 제 기준에서 내가 내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했을 때가 저는 또 이게 만족스럽게 느끼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최고의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도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너가 지금 수시로 저 노력을 안 했는데 의외면 성적이 쭉쭉 내려갔죠. 왜냐하면 정시로 돌리면서. 그런데 엄마가 너가 재수를 만약에 한다. 엄마 남들이 하는 것처럼 뭐 기숙학원 가서 뭐 그렇게 공부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형아처럼 그래도 좀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그러면 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엄마가 여기에 돈을 들여서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뭐 아니면 엄마 나는 나중에 뭐 하고 싶을 때 그때 좀 도와주세요. 나는 지금 여기에 맞게 대학을 그냥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도 시켜주겠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들이랑 또 우리 아들 또 공부 성향이랑 전체적인 파악을 하면서 너는 여기 대학 가서 그 진로 쪽으로만 파고들어서 거기 그래서 또 공기업에 취직을 하고 그 다음에 너가 하고 싶은 장사도 도전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또 사업도 해보고 싶다. 어쨌거나 너가 꾸준하게 월급 들어올 수 있는 데를 취직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다. 근데 그냥 막연하게 좋은 대학 가서 거기서 또 자기 진로, 자기 여러
방면으로 취직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줄여서 요쪽으로 가면 어떻겠니? 이랬더니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이제 아직 어리니까 형아처럼 그렇게 근대학 계속 도전할 거예요. 이러더니 자기도 생각해보고는 알았어요. 근데 마침요. 그 수시 점수가 작년 입결로 봤을 때는 지금 성적이 팍팍 내려갔는데도 마침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제가 또 갈등이 생기지요. 만약에 제가 수시 원서로 몇 개를 쓸 건데 약간 더 높은 데를 쓰겠죠. 근데 됐을 때 갈등하지 않을까? 근데 그때 갈등해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면은 또 그게 최선의 길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엄마가 옆에서 공부하는 걸 늘 지켜보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 성향 그걸 다 또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뭐 이게 안 맞는데 제3수, 4수, 5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 최선 다한 거고, 내 입장에서는 또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이 뭐 수시도 떨어지고 정시도 떨어졌을 때 엄마 그래도 재수해서 뭐 할래요. 그럼 또 그게 또 최선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원래는 수시 원서를 하나도 쓸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은 또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항상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요, 나중에 지나고 봤을 때 후회 없는 삶이 되더라고요. 어머님들도 엄마표 영어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오늘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화이팅!